스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된 게, 감각적 욕망을 빨리 버리고 싶은 욕망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욕망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이론적인 법에 대한 지식들이나 다른 제 욕망을 버리면서 조금씩 생긴 욕망에 대한 지식들을 도식적으로 짜 맞춘 다음에 제 마음을 거기다 끼워 맞춰서 야 이렇게 되라 막 설득하고 약간 밀어넣는 식으로 해서 욕망을 버리려고 하던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일으키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면서 사실은 억누르는 식으로 욕망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욕망은 안 버려지고 그래서 또 불만족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이게 욕망을 버리려는 욕망으로 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욕망에 대한 지혜가 여러모로 아주 깊어지면 욕망은 저절로 마음이 멀어지고 놔지는 건데, 그런 지혜를 성장시키는 조건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결과에 집착해서 달려서 문제를 제가 계속 뱅뱅뱅뱅 해결을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욕망으로서 우리가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로서 버리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장애가 원치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을 때 보통 화가 나고, 그걸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요. 이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도 즐기고 나면 막 또 이렇게 후회가 되고, 이제 왜 또 이랬지 하고 이제 자기가 자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욕망은 강해지는데, 사실 이게 감각적 욕망을 버려지게 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데는 소홀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빨리 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막 그 마음을 억누르기도 하고 지식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버려지는데,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자꾸 이제 탐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콤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 만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진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된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성장할지 우리가 예측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달콤한 면도 있지만 이 달콤한 거를 이제 달콤한 면보다는 그 재난이 훨씬 많다는 거를 일단 명확히 통찰해서, 진짜 감각적 욕망은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분명히 달콤함이 있거든요. 달콤함을 무시하면 또 이걸 외면하는 꼴이 되는데, 그 달콤함을 이제 이 달콤함으로 포장된 그러니까 괴로움이다. 그 마치 그 달콤함을 가미한 독약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가 쉽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이 많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감각적인 대상으로 마음이 자꾸 가는 거를 실제로 놓고 이제 놓는 연습을 많이 그 실제로 버려진 상태를 경험해 봐야 이게 이제 욕망을 벗어났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는 그 욕망을 버렸을 때의 그 행복이 훨씬 고요하고 편안하고 고귀한 행복이랑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또 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마음이 가면 그걸 놓고 빨리 이제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해서 그 실제로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을 그 벗어남의 행복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이렇게 두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삼매의 힘을 길러서 또 이거 이제 욕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관념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욕망이 없는 그 마음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벗어남의 행복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즐거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 이건 달콤하긴 한데, 달콤하고 자극적이긴 한데, 이 벗어남의 행복에 비해서 훨씬 저열하고, 또 이렇게, 이건 즐기고 나서도 돌았으면 되게 공허하거든요. 후회도 일어나고.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 마음을 쫙 채워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에요, 이거는. 만족스러운 거죠. 아주. 보통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공허하거든, 이게.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아, 이건 너무 저열하구나. 이런 거에 내가 자꾸 빠져 있는 게 어디석다 하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도 관찰하지만 그걸 실제로 놓고 이걸 놓음으로써 오는 그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경험이 그런 이제 산매력이 많이 쌓이는 것도 그게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되게 좋은 힘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은 관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실제로 제 현실에서 욕망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는지 직접 관찰을 하는 정보를 더 많이 쌓고 산매도 되게 많이 키워서 스님이 말씀하신 양쪽을 실천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상의 해로움에 대한 알아차림도 부족하고 산매도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리겠다는 생각만 있지 실제로 버리는 행위를 안 하면은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는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그 욕망을 즐겼을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통찰력으로 그런 지혜도 배우고 또 현재 내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어지럽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자꾸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욕망을 자꾸 이제 실제로 욕망이 놓아진 그 마음 상태를 많이 경험해 봐야 이게 진짜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힘이 생긴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이거는 이제 그냥 생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린 상태를 자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지혜도 진짜 지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진짜 놓아본 지혜잖아요, 이거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욕망을 놓는 지혜가 생기면서 생긴 산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을 해서 나중에는 그 감각적 욕망을 좀 효과적으로 버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지혜가 현저하게 부족했다고 요 근래 느낀 게 저의 굉장히 고질적인 이 욕망이 원인이 있을 건데 너무 이 욕망이 사실은 괴로움인데 이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있었다. 이 정도로만 원인을 찾고 더 고질적인 저의 다른 번뇌들과 얽혀 있었던 그 원인들을 못 봤더라고요. 제가 이번 생을 살면서 제 삶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커다란 번뇌에 틀린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어떤 이상적인 원하는 것을 바라고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서 달리는데 조건 따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그때 조건이 안 돼서 내가 그거를 못했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좌절감이 너무 심하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어리석어서 그런지 나는 실패자다라고 그거를 나로 실체화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나는 제대로 안 될 거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비관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벌써 결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떠나던가 아니면 그럭저럭 버티는 건데 그 그럭저럭 버티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감각적 욕망이었더라고요. 어차피 해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려는 의욕도 안 일어나고 근데 그 삶을 죽을 거 아니면 채워야 되는데
삶을 낭비하면서 그냥 시간 킬타임 하는 걸로 욕망을 채우는 식으로 삶을 살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제 고질적인 이 욕망도 그런 패턴이 지금 또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 욕망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욕망이 의지하고 있는 다른 번뇌들을 해결을 해야 사실은 이 욕망도 버려졌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 지혜 수준에서는 나 지금 어차피 해봤자 이번 생에는 한계가 있어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버티는 와중으로 그냥 욕망으로 시간을 낭비를 하는데 사실은 선업을 지으면 이 삶이 어떤 수준으로 바뀔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업의 힘을 믿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실수했거나 뭐 잘못한 게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내가 있다는 인식 같은 그릇된 인식도 깨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같이 했을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는 거를 못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욕망으로 채우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버릴 수 있었는데 이 욕망이 이런 커다란 번뇌들의 삶의 패턴 속에 같이 얽혀 있다는 거를 제가 관찰을 못하니까 이게 아무리 욕망에 대해서 해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버려도 보고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잘 안 버려졌던 게 그래서 그랬다는 걸 지금 알고 그건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반조할 때 이제 어떤 기본 틀을 알려주는 거는 이제 뭔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보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면 이 고구마 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고질적인 번뇌는 절대 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절망감으로 인해서 그 절망감에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즐기면서 그냥 보내는 그런 식의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뭐 마약이나 술 중독으로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이런 절망감이 심하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완전 극한으로 가기도 하거든. 뭐 술에 가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막 이상한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좀 뭐 인터넷을 즐긴다거나 뭐 이런 감각적인 걸 즐기는 이런 정도는 사실은 그래도 좀 양호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뭔가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욕망에다 그냥 이렇게 도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있을 땐 그래도 감각적으로 이제 세속적으로 행복하니까 그 괴로움을 그 속에 파묻혀서 잊어버리는 거죠. 꼭 마취제 혹은 아편 같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술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행복하니까 좋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니까 또 막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 사실 욕망이라는 게 그 어리석음도 있지만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제 욕망과 성냄이라는 건 사실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어떤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던 거고, 나는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절망감이 일어나고,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런 욕망이 막 분출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선업을 쌓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선업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물줄기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런 선업을 많이 쌓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건 얼마 안 가서 이런 또 물줄기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앙굴리말라 같은 분은 사실 출가하기 전에 살인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참회하고 자기를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아란이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극적인 변화잖아요. 좀 내한테 있는 문제를 정확히 그렇게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파악하고 나면 그걸 바꾸는 건 훨씬 쉬워요. 파악하는 데까지가 어려운 거지.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알아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됐지 살짝 반조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렇죠.
미묘하게 절망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았어야 됐고, 나는 선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공덕행위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가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차마 생각 못했었던 어떤 그릇된 견해와 한 번 잘한 거나 한 번 못한 거를 가지고 나라고 움켜졌던 그런 어리석은 인식, 그릇된 그럼 인식. 그렇죠. 그 자기 실수를 나라고 생각한 유신견이 네,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그릇된 유신견이고 이거는 사견이고 그런 거가 다 개별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아진 다음에야 그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욕망이 그거랑 얽혀 있다는 걸 겨우겨우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자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가 좀 생겨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그게 이제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고질적인 번뇌는 되게 오래 시간을 두고 버리는데도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는 게 사실 이런 조건들을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리고 그런 이제 자기 그 고질적인 번뇌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도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은요, 그거를 행복으로 도피하려고 해요. 자기 문제를 안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세속에서는 지금 감각적인 행복으로 도피하고 수행자들은 그냥 막 앉아 있을 때 자꾸 이제 그래도 수행이 좀 잘 될 때 그 일어나는 그 벗어나면 행복들 있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려고 안 해요, 잘. 근데 이제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비춰보다 보면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형성된 그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그런 번뇌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면은 이 문제는 반 이상 벌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아는 것부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력하면 이제 정확한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하는 만큼 이거는 이제 빛바라게 돼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스님.